시험마다 새롭게 출제한 시험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진 않고요. 그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네,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운사 시험에 준비하는 핵심, 킬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많이 파악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일단 뭐 기출 문제가 공개되는 시험이 아니니까 좀 비공식적으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도 이제 오랜 강사 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투혼사 시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시험 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몇 회 분량의 기출 문제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18년 6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업률 문제죠.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얼마냐? 요거는 이제 그 해설을 보면은 답이 25%이고요. 진짜 실업률이 25%이면 난리가 납니다. 폭동이 나요. 자, 이 실업률의 포인트는 이제 계산의 포인트는 분모에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생산활동 가능 인구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 답이 달라지게 되죠. 자, 여기 이제 그 제가 시험 봤을 때도 나왔었거든요. 한참 전인데도. 그래서 이제 문제 은행식이 맞구나 이렇게 확실히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예, 생산활동 가능 인구 500분의 400, 그죠? 80인데 이게 이제 그 18년 11월 시험에 바로 직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기본서를 보면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실업률 이렇게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숫자 예시는 주어지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시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거시경제의 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도움을 얻어서 파악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가급적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분석 기법에 12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투자분석 기법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산업 분석에서 주로 1공문항, 3문항, 2문항이 나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 분석 1공문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EB, 에피타 비율을 이용해서 상장 기업의 주당 가치를 추정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 11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은 500이에요. 기본서에는 이제 절차를 문장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숫자 예시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보면은 매우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1월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죠? 또, 뭐,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겠죠. 미리 또, 뭐, 또 시험에 나온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풀어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요건 이제 해설이고요. 자, 그러면, 전체 커리큘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세부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1과목, 2과목, 3과목, 세부 과목이 엄청 많은데, 이제 시험 범위 그 기본서 페이지를 따지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제일 많은 시험입니다. 금융보험 전체 시험의 종류 중에서 기본서 페이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100문항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예, 이 세부 과목은 잔뜩 많은데 세부 과목별로 문항 수가 많지 않으니까 또 시험 대비하기가 또 쉽진 않죠. 자, 컷이 70이고요. 이제 여기서 일단 그 여러분이 전략 과목으로 꼭그 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 뭐냐면은, 자, 잠시 후 이제 진행이 되는 세제,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8문항. 자, 제가 왜 이거를 전략 과목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내용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해를 하면, 이게 분량이 작습니다. 이 두 과목에 그 기본수 분량이 작아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의 8문항에 비교해서 본다면요. 이제 이 법규 쪽에 가면은 훨씬 더 분량이 많으면서 문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제나 리스크 관리 이런 쪽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차근히 이해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없는 그래서 꼭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된다. 뭐 기타의 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인강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이 핵심종합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론과 문제를 병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 그 문제풀이 강의를 분리해서 하는데, 저는 이걸 합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론에서는 이제 제가 지은 책으로 강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죠.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 이론을 배우고 문제풀이를 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이 돼서 선순환이 되는 이런 학습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확실하게 문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핵심종합반의 강의, 제가 진행하는 강의 방식이 지금 제가 이제 토마토 PS에 런칭이 되고 있는 이 보험심사 인강으로 검증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보험심사 이제 이 시험의 경우 제가 시험장의 90% 이상이 토마토 PS 교재를 보고 있더라라는 후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인강 현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합격률이 꽤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종합반 강의만으로 합격한 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토마토 패스 홈페이지에 후기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말이 좀 와닿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게 뭐냐면은 스포츠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인데 우리 투운사 시험에 딱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투운사 시험은 범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엄청 많은데 이제 100문항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 사실은 좀 확실히 테스트를 변별을 확실히 가리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 판단했을 때 1부, 2부 나누어서 100문제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자격증이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더 합격하기는 쉬운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 100문항이 나오지만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범위에서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정석이겠죠.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내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두고 내 열심히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석대로 정통 학습을 하는 게 최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왔다면 충분히 시험은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핵심종합반의 강의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샘플이라 할까요? 자, 실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파생 운용의 6문항 대비 파생 상품 투자 운용 파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풋골 페리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요. 자, 풋골 페리티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요 파생 시간에 진행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풋골 페리티 변형. 블랙숄즈의 모형은 콜 옵션을 구하는 거죠. 콜 옵션을 구하고 이제 풋 옵션은 어때요? 풋 옵션의 가격은 이런 식으로 풋골 페리티를 활용해서 풋 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요, 2018년 11월 시험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 이 채권 매수, 자, B가
만기 행사 가격을 받는 채권이죠. 이 채권 매수가 뭐냐? 푸콜 페리티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죠. 채권 매수는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 C가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푸콜 페리티 산식을 하면 금방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론을 보고 예제를 풀어봅니다. 투운사 시험은요, 계산 비중이 꽤 높습니다. 계산 문제 비중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은, 계산을 위한 계산이 아니라, 투운사 시험에서 이제 개념 자체가 숫자를 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많거든요. 숫자를 통해야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뭐 계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초자산 매수와 동일한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권 매수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채권 매수에 대해서 이 이론을 알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종합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요거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자격 취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밑에 보시면은, 투자운용사 시험에 대해서, 네, 그 지원금이 얼마가 나가죠. 그러니까, AFPK 투자운용사 보험심사 뭐 거의 뭐 비슷한 레벨에 있죠. 이제 제가 처음에 약간 의외였던 것은 투자운용사 시험은 어때요? 증권업계와 운용업계의 직무 연관도가 높고 보험의 경우는 아마 가장 직무 연관도가 낮은 시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자격수당이나 인사가점 대상은 아니지만 자격에 대한 지원금이 나간다라는 건 그만큼 그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투자운용사 시험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게 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이 그 타겟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특히 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또 임팩트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것이 타겟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손해사정사와 CFP. 네, 손해사정사는 이제 손보에 관련된 특화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CFP는 뭐 전 금융기관에 다 우대를 받는 자격이죠. 여기는 자격수당도 나가고 인사가점도 있습니다. 그죠? 투자운용사를 잘 준비한다면 CFP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합격이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은 어때요? 기본기를 잘 갖추면은 그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의 경우는 이 심사역이 또 많은 커리큘럼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요거는 특정 회사에서 하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증권업계 출신이고요. 운영 업무를 담당했었고 또 현재 그 금융보험 수험서 분야에서 아마 제 교재가 제일 많이 출간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 투자운용사 이 강의를 좀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자부심 있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면서 끝까지 완강을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성과물이, 성취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의 1편입니다. 세제 및 절세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전략 과목이 돼야 된다. 강조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부담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처럼 암기 부담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주제가 조세를 분류한 건데요. 여러 기준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주체별, 국세, 지방세, 조세 전가성, 목적성, 과세 표준 단위, 세율 구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제 매칭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한번 볼까요? 자, 소득세는 국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월급 받으시면은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으면은 14%에서 원천직수 여기다가 1.4가 여기 이제 국세입니다. 이 소득세, 국세고요. 소득세 할 10%, 1.4%가 이제 주민세로 지방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15.4가 되는 거죠. 국세는 뭐 당연히 국고에 귀속이 되는 거고, 지방세는 여러분의 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세 전가성을 따져보면은,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 간접세는 뭐냐면은, 그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그 부담을 하는 게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건데, 좀 이제 쉽게 이해하면은, 납세 의무자와 신고하는 자가 다른 게 간접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세를 볼까요? 유류세는 이제 휘발유를 넣는 사람이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거지만, 그 세금 신고는 판매업체 부담하는 거거든요. 유류세, 주세, 또, 밑에 보시겠죠? 부가가치세, VAT라고 하죠. 네. 이것도 이제, 내가 실제 소비자가 10% 추가로 부담하잖아요. 그렇지만 판매업자가 신고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어때요? 나에게 직접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는 직접세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의 목적성에서는, 보통세입니다. 특별한 목적, 뭐뭐를 위해서, 지방교육을 위한 세금, 지방교육세, 농어촌을 위한 세금,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뭐뭐를 위한, 이게 이제 목적세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보통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소득세 마저 보면요. 과세 표준 단위로 종가세, 종량세가 있는데, 종가세는 퍼센테이지로, 퍼센트로 부과되는 세금을 종가세랍니다. 종량세는 예를 들어서, 인지대, 뭐, 1,000원, 뭐, 2,0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인지대.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국세요, 직접세요, 보통세요, 종가세요, 또 누진세죠. 소득세는 이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6%에서 최고 42%까지 누진세로 뭐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를 보면은 부가가치세도 국세예요. 우리 이제 우리 문제집,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 교재, 첫 페이지에 국세, 지방세 종류 나옵니다. 보셔야 돼요. 시험 나왔으니까요. 3대 국세가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대 국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제 간접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보통세입니다. 그리고 종가세이고, 자, 부가가치세는 어때요? 누진세는 아니죠. 비례세죠. 그 마진의 10%니까 비례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세를 분류하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비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 전가성이다. 납세 의무, 납세를 부담하는, 실제 부담하는 자와 신고하는 자가 다른, 그죠?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직접이고, 다르면 간접이다. 그 얘기죠. 2번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어때요? 국세지방세는 나라에서 부과하느냐, 지방에서 부과하느냐. 과세 주체별이죠. 자, 과세 주체별. 그리고 보통 목적은 어때요? 지출의 목적성이 있냐, 없냐, 그죠? 그리고, 종가나 종량은 과세 표준 단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분명히 풀에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주 국세가 아닌 거, 이게 2018년 6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어때요? 뭐 어렵지 않죠? 네,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다 국세입니다.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이 종부세는 국세이고요.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등록 면허세가 취등록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지방세입니다. 네, 3번입니다. 실제 나왔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